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안녕하세요. 오늘이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는 뜬금없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오기도 하지만 더 자주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올 때가 많죠. 네, 그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로 인해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한 일은 없겠죠. 네, 오늘 모신 손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주식회사 E4Net의 대표이사이시자 그 IT 기술을 가지고 IT 선교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수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영하고 계신 회사 이름이 E4Net인데요. 네. 무슨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비즈니스 포 네트워크라는 그런 약자로 만들었고요. 네. 저희 회사가 전자상거래 회사를 이제 초기화했었거든요. 네. 네, 전자상거래 하는 회사다 뭐 이런 의미로 그래서 만든 네트워크를 이름입니다. 통해서 예. 일을 하는 예. 이비즈니스를 하는 네. 그런 회사이시네요. 예,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 방문 중이신데 네. 어떤 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저희 회사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고 있고요. 와, 예. 네, 저희 회사가 18년 됐을 때 네. 하나님 앞에서 20주년 됐을 때 또 30주년 됐을 때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네. 기도하다가 기술로 열방을 섬기라는 비전을 받았어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회사가 20주년 되셨으면 20살 때 창업을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내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IT 기술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런 비전을 받아서 온 지 2년이 됐고요. 네. 이번에는 실은 다다음 주에 실리콘밸리 쪽에 출장이 있어요. 네. 출장 오는 김에 LA도 들리고 실리콘밸리도 들려서 한인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IT를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려고 선교 동원하러 겸사겸사 왔습니다. 네. 그 잠깐 얘기는 꺼내셨는데 그럼 현재 하고 계신 사역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IT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요. 네. 그 IT 회사와 동역하는 또 IT 선교단체가 있어요. 네. FMNC라는 네. 기술과학 전문인 선교단체인데요. 네. 그 단체하고 같이 제가 이제 이사로 섬기면서 같이 동역하면서 어떻게 회사와 선교단체가 동역하면서 IT 기술을 가지고 열방을 섬길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지 그 일을 돕는 일, 뭐 돕는다기보다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같이 동역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요. 여기서 잠시 이수정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짝반짝 프로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프로필. 이름 이수정. 1964년 서울에서 귀여운 막내로 출생. 초등학생 때 절친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첫사랑에 빠져 너무 행복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 뜨거워지기도 전에 인생 최대의 아픔을 겪게 됨. 서강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E4Net 대표이사로 선교화 사업에 매진하고 계심. 참고로 E4Net은 한국 정부와 굵직굵직한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해외 기업들과도 거래하며 쭉쭉 성장한 회사. 과학 전문인 선교단체인 FMNC와 손잡게 되며 대대적으로 선교를 시작. 사단의 방해로 선교 초반에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겪었지만 주님 백만 믿고 담대히 헤쳐나감. 본인의 재능과 하나님의 사역을 합체하여 IT 선교라는 생소한 선교를 펼치고 계심. 보통 사업가라고 생각하면 여정부를 떠올리겠지만 지인들을 섬기며 챙기는 자타공인 선물의 여왕. 선교는 선교지에서만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선교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한 선구자. 하나님에게 받은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를 위해 올려드리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딸 이수정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반짝반짝. 네, 제가 E4Net 웹사이트에 가보니까요.
기업의 가치를 3가지로 적어 두셨더라고요. 네. 첫째로 주님을 경외하는 기업, 직원을 사랑하는 기업, 고객께 감사하는 기업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꼽으신 주님을 경외하는 기업이라는 것이 네. 그 일반 기업의 가치로는 좀 생소하게 들려요. 그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제가 2007년도에 새벽 기도 하다가 정말 운율도 맞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 걸 저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네.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진짜로 주신 사운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전 직원들한테 이메일로 알려주고 이제 액자를 크게 해서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항상 들어오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엄청나게 이제 크게 딱 걸어놓고 회사 홈페이지에다가도 딱 올린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올릴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반대했어요. 예. 2007년만 해도 지금보다는 회사도 작았고 사람 뽑기가 어려운데 중소기업이 이런 거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뭐 면접 보러 왔다가 안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업하신 지 2년 됐을 때 아니 아닌가요? 2년은 아니고요. 12년 됐을 때. 12년 됐을 때. 네네. 네. 95년도에 창업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안에 참기름이 있는데 그 고소한 냄새를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젠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다. 그래서 네. 나는 그 참기름이 속에 있다는 걸 알릴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했고 저는 그게 단호한 사람은 아니에요. 고집이 네. 센 사람도 아닌데 그 일에 대해서만은 굉장히 단호하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지금 모든 전 직원한테 이메일을 보냈으니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지금 나가라. 네. 그리고 입구에 딱 붙여놨거든요. 이 입구에 붙여놓을 테니 이걸 보고 입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입사하지 말라고 해라. 그 그렇게. 용기가 어디서 나오신 그러니까요. 거예요? 제가 기름이 고소해서. 네. 예,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렇고 그 확신은 변함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개편할 때 홈페이지에 이제 딱 들어가면 찾으실 수 있는 위치에다가 네. 그걸 놨잖아요. 그것도 홈페이지 그 제작해주는 업체에서 반대했어요. 예. 이렇게 종교색이 뭐 맞아요. 강하게 있으면 네. 기업 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회사는 없다. 그래서 그때도 뭐 그렇죠. 똑같이 말했죠. 그 특히나 정말 한국에서는 또 요새 기독교의 이미지가 네. 꼭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뭐 정말 땅에 떨어졌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주님을 경외하는 기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렇게 사업하면 사실 또 불이익을 받으실 때도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또 거래하시는 파트너가 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교라든가 그러면 또 싫어할 거 아니에요. 또 반기독교인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네. 일단은 저희 직원들은 뭐 당연히 뭐 그렇다고 나간 사람은 없고 물론 뭐 입사하려고 하다가 뭐 안 한 사람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은 저한테 이런 저의 신앙과 또 제가 이제 뭐 공표를 했으니까요. 네, 저는 그렇죠. 기독교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직원들은 다 이렇게 동조해주고 있는 거고요. 고객들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눈에 띄게 제가 알 만큼 불이익을 받은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교인 아니신 분들도 뭐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회사가 잘 돼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네. 있고 네. 또 어떤 분은 회사 참 깨끗하게 경영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순작용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건 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회사에 그렇죠. 네. 저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회사인데 뭐 잘 되든 못 되든 이런 것들을 감추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걸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네요. 그러면 또 기업의 가치 중 이제 다음으로 꼽으신 직원을 사랑하는 기업, 네. 고객께 감사하는 기업은 또 어떻게 정하게 되신 거예요? 네, 그 세 개는 이제 한꺼번에 정한 건데요. 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가 아니라면 네. 그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마치 학생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공부 안 하고 네. 뺑뺑 노는 거. 네. 뭐 그러고 또 교회 다니는 이제 제가 사장이지만 만약에 그 교회 다니는 직원들 있잖아요. 네. 교회 다닌다고 하고 일은 안 하고 뭐 얌체같이 굴면서 그렇죠. 교회만 가면 네. 그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는 이제 사장이니까 직원들을 이제 돌볼 의무가 있는 거고 네. 그 직원들을 사랑해주고 직원들이 정말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또 다른 면이 아닌가. 그렇네요.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이웃 사랑
번째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그래서 두 번째를 잡게 됐고요. 고객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고객이 없이 지금의 이포넷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일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일할 때 프로젝트로 납품하는 걸로 결국은 갚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다른 뭘 선물을 사드리는 그렇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품질로 그 감사함을 갚을 수 있게. 근데 그게 이제 회사의 큰 3대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업부터 또 쭉 이어지네요. 네네네네. 아무튼 그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아서 호기심이 아닙니다. 바짝 드는데요. 자, 한번 슬슬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셨어요? 신앙은 제가 초등학교 때 양수미 집사님이죠. 그때 친구였어요. 저희 네. 반에 전학온 친구가 저한테 교회를 가보자고 예. 학교 옆에 있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6학년 때 겨울에부터 교회를 다니기 그냥 시작했고요. 손잡고 같이 가신 네네네. 거네요. 그렇게 갔고요.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 네. 거죠. 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겨울에 로마서를 수련회 때 배웠어요. 겨울 수련회 때. 로마서를 배우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엄청나게 제가 생각해도 아름답고 뜨겁게 하나님을 따랐던 시간인 것 같아요. 예. 그 로마서 어떤 부분을 읽다 그러셨는지. 뭐 죄의 값은 사망이라든지 네. 뭐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요. 로마서 예. 통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다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중학생들 그러니까요. 데리고 중학교 때 2박 그걸- 3일 동안 레크레이션 하나 없이 말씀만 배우는 수련회였어요. 예. 그리고 로마서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몰랐죠. 예. 저는 어려운지도. 그런데 예. 그게 또 이렇게 근데 영향을 그걸 끼친 통해서 거 네. 아니에요? 예, 거듭나신 거잖아요. 예. 너무 귀하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잠시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게스트와 갑자기 확 친해지기 위하여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죠. 이름하여 이풀기 OX 퀴즈. 자, 정말 간단한 퀴즈인데요. 네네. 예, 그냥 뭐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맞으면 O, 틀리면 네. X라고 네. 답만해 주시면 됩니다. 뭐 네. 길게 생각하실 필요 네. 없고요. 자, 제가 먼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나는 원래 적극적인 성격이다. 오. 나는 보기와는 달리 허당기가 좀 있다. 허당끼? OX로만 해야 되는 거죠? 네. X. X. 여자라서 사업이나 사역을 하면서 좀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있다. X. 사업을 하다가 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은 적이 있었다. O. 자, 나는 회사에 있을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다. X. 네. OX가 네, 끝났습니다. 저희가 뭐 짧은 질문이었는데요. 나는 원래부터 적극적인 성격이다. 예, 오라고 굉장히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적극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네. 울음소리조차도 우렁차게. 그건 모르겠는데요. 저를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열정? 네. 예, 열정이 결국 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전 적극적인 근데 사람 말씀하신 같아요. 태도에도 그런 게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막 그 적극적이시고.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역으로 부르실 때 이 캐스팅을 너무 잘하신 게 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분이시니까 뭘 맡겨도 그렇죠. 정말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 느껴집니다. 말씀 나눌 때도. 예, 그 다음 질문이 나는 보기와는 달리 허당기가 좀 있다. 제가 아까 왜 OX냐고 물어봤던 게 저는 좀 푼수예요. 네. 예, 약간 주책이고 푼수인데 허당은 아니에요. 약간 다른 말이잖아요. 네. 주책이라는 어떻게 말과. 다를까요? 그러니까 허당은 뭔가 알맹이가 없어 보여요. 아. 근데 저는 알맹이는 있는데 약간 좀 주책기는 이렇게 있는데. 포장이 좀. 예, 거친 거죠. 네. 말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약간 주책 바가지. 저는 싫지 않아서 말씀드려요. 네, 네. 주책 바가지나 푼수나 이런 게 저를 표현하는 말로 저는 좀 이렇게 친근감이 있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진짜 제가 그렇거든요. 네네. 아, 그래서 제가 아까 딱 뵙는 순간 몇 마디 딱 했는데 완전히 갑자기 너무 막 급호감이 느껴지면서 저 벽이 확 허물어졌어요. 그런 매력이 있으세요. 되게 감사합니다. 네. 적극적이시고 또 되게 일단은 그 미소와 얘기하시는 것들이 되게 이게 금방 네, 되게 누구라도 프렌들리 하시죠. 네, 쉽게 감사합니다. 벽을 그리고 막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책 바가지가 항상 나쁜 게 아니라 예. 조금 자기 빈틈을 보여줘야 네. 이게 또 그럼요. 쉽게 되잖아요. 예, 누군가 접근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예. 허당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정말 속이
빈 사람. 예. 라고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정말 그런 것 네. 같아요. 예, 허당은 아닌 것 같고. 네. 역시 허당은 아니시네요. 여자라서 사업이나 사역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있다. 그래서 X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있다라 그러면 온데 네. 거의 보통 없다는 따져봤을 뜻이에요, 제 때. 말은. 네. 왜냐하면 네. 특히 사업은 뭐 술 먹고 막 이런 뭐 접대를 못해서 약간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네. 그걸 충분히 넘어갈 만한 장점도 많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어떤 게 왜냐면 뭐 있을까요? 20명 모여도 여자는 나 한 명. 뭐 오히려. 어쨌든 100명 모여도 여자는 나 한 명.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도 잘해주고 또 네. 여자라 대접받는 그러면 게 또 그럼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자라 그러면 깨끗한 기업이라는 네. 이미지도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그렇죠. 접대 안 하는 뭐 네. 그런 걸로 좋은 것 같고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불편한 걸 굳이 찾으라면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이니까 네. 그분들하고 이제 뭐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거나 네. 그럴 때 약간 불편하지만 그것도 이제 뭐 친해져서 불편하지 그렇죠. 않고요. 많이 네. 다니면. 네, 오히려 뭐 짐도 들어주시고 저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위탁해야 되는 건 다 위탁해요. 짐 들어주는 거 너무 저는 남녀 네. 평등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커피를 안 타오는 게 남녀 평등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간식을 준비한다든지 내가 하고 그런 여자가 거는 잘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여자가 제가 하고. 네. 제가 못 드는 거, 짐 들어주는 거 너무 기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네. 은사로 섬기는 거잖아요, 서로. 네, 네. 맞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 일을 부탁하는 것도 자유롭고 네. 남의 일을 그냥 소리 없이 해오는 것도 자유롭고 이제 그런 편이기 때문에 네. 불편하지 않았어요. 네, 자유롭고 거침없는 영혼이신 네,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주님 안에서 네. 당당하신 거죠. 예. 자, 그 다음 질문. 사업을 하다가 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은 적이 있었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네. 다시 말하면 신앙이 바닥일 때였어요. 아, 그래요? 제 인생에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때가 신앙이 거의 뭐 불신자 수준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 완전. 아, 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회사도 어려웠어요. 네.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너무 하나님 떠나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회사를 치신 거예요. 잘 나갔었는데 예. 하루 아침에 바이러스 사건이 일어나서 가장 큰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을 잃어버리는 네. 뭐 그런 굉장히 좀 9시 뉴스에도 나오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 엄청 힘들었죠. 70% 매출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으니까. 70%가요. 네, 그래서 뭐 불면증도 오고 막 그런 힘든 시간이었는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네.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럴 때였는데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그래서 그때는 제가 39살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나 10년만 하고 그만둔다. 예. 49까지만 해야지. 이렇게 날짜를 셀 정도로 너무너무 네. 하기 싫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회사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제가 볼 땐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맞아요. 그게 없으면 어떤 거기서 느끼는 어떤 좌절감이 예, 막 예, 몸으로 예. 나오고 네. 그러면 뭔가 어떤 도피처만 찾게 예, 되고 예, 예. 네.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또 나는 회사에 있을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다. 꼭 그렇진 않다 하시는 거죠? 그게요. 회사 가는 건 되게 좋아해요. 네. 그리고 뭐 주일날 월요일이 기다려져요. 그제 제일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쵸. 수학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정확한 게 좋으신 명제로 거죠? 볼 때는 네. 제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제일 좋은 거야 당연히 뭐 이렇게 뭐 교회가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사랑하는 그쵸, 사람들하고 사람과 만나는 어울려서 거. 이야기하는 거 이럴 때 제일 좋죠. 네. 근데 회사도 정말 제가 기뻐서 가는 곳이에요. 네. 제일만 아니라는 거죠. 질문이 잘못된 것 같네요. 몹시 이랬으면 오 그랬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그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셨는데 네. 왜 그 전공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면서 적성에는 맞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82년도에 대학교 들어갔어요. 네. 그때는 전자계산학과라는 과가 있는지도 고등학생들이 모르던 시절이에요. 네, 그렇죠. 저는 엄마 말 잘 들어서 잘 된 케이스고요. 엄마가 늘 칭찬해 주시는 게 너는 내 말 잘 들어서 내 말만 잘 내 말 들으면. 잘 듣는 애다. 예. 그래서 네가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 때는 입시 제도가 한국은 굉장히 자주 변했는데 맞아요. 저희 때는 어떤 입시 제도였냐면 원서를 2장 쓰고 네. 그다음에 면접 가는 날 가는 학교에 어플라이 하는 거예요. 네. 아. 되게 특이한
그게 뭐 그러네요. 1, 2년 있다 없어진 제도인데 예. 그때 이제 저는 와이드에 되게 가고 싶었는데 와이드 원서 하나 쓰고 2개를 쓰는 거니까 네. 엄마가 어디서 듣고 오시더니 전자계산 이제 주부들도 컴퓨터 하는 세상이 온다더라. 와, 네. 그때는 정말 꿈도 못 예, 꿨었는데. 예. 근데 컴퓨터 학과가 서울대하고 서강대만 있으니 네. 제가 이제 서울대 갈 성적은 아니었거든요. 네. 서강대 전자계산학과를 써봐라. 음. 그래서 뭐 2개 쓰는 거니까 네. 안 쓸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쓴 건데 네. 예비 소집일 날 갔다가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네. 그리고 남자애였는데 그때는 네. 뭐 인터넷도 원서 낼 없고 때. 예, 네. 그러니까 예비 예비 소집일. 소집 면접 전날. 그랬는데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 점수 몇 점이냐 이렇게 물어봤. 그때는 왜 인터넷도 없고 정보가 그렇죠. 아무것도 정보가 없을 아무것도 때니까 없죠. 물어봐야지만. 그렇죠. 걔한테 딱 물어봤더니 내 점수로는 연대가 안 될 거라. 걔도 연대 서강대 쓴 거예요. 네. 네 점수로는 연대 안 돼. 이 말에 쫄아가지고 네. 면접날 서강대를 딱 가버린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컴퓨터공학과를 간 거죠. 예. 어. 근데 어머니가 네, 좀 놀라우시죠? 깨이신 분이네요. 네, 원래 그 시절에 그렇게 좀 정말. 어떤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좀 읽으시는 눈이 있으신 분인가요?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좀 저희 어머니도 어찌 보면 고난이 축복이 된 케이스인데 제가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네. 집에만 계시던 어머니가 제가 막내고 3남매가 있었거든요. 3남매 네. 이제 뭐 공부 가르치시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 이제 할 수 없이 일을 직업 전선으로 네. 나오셨는데 네. 마지막에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가지셨던 직업이 보험 설계사예요. 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을 만나고 사람 많이 다니는 거예요. 만나고. 그때는 아. 인터넷 이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매달 수금도 그 집에 가서 해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보를 많이 네, 얻으셨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저희 그렇네요. 친척분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네. 정말 주님의 놀라운 섭리라고밖에. 그러네요. 네. 근데 다니시면서 적성에는 잘 맞으셨어요? 저는 너무 맞았어요. 아, 너무 저는 좋으셨겠어요. 너무 성격이 1 아니면 0이에요. 네. 이과요, 딱.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고, 영어 못하고, 국어 못하고, 이런 애 있잖아요. 네. 저는 너무나 무슨 뭐 MBTI 이런 거 해도 네. 한쪽에 확 쏠리는 스타일이에요. 아. 근데 컴퓨터가 논리거든요. 그렇죠. 0하고 1밖에 네. 없거든요. 네, 애매한 게 너무 맞아요. 없잖아요. 예, 예. 그죠? 그러니까 뭘 집어넣으면 제 성격도 1.5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좋거나 싫거나. 네. 그거랑 너무 잘 맞죠. 네. 화끈한 면에서 컴퓨터랑 좀 비슷한 네, 성격이시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저는요, 한 가지 또 간증하고 싶은 게, 컴퓨터를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그 안에서 봤어요. 아, 그래요? 컴퓨터를 우리가 운영체제라는 거를 네. 네. OS. 쓰잖아요. 네. 운영체제를 배울 때, 운영체제가 하나님이구나. 아. 모든 프로그램은 운영체제의 데이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입력이, 있어야, 예, 입력이 되는 입력. 거니까. 그러니까 크게 담아주는 그릇이 운영체제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컴퓨터를 배우면서 이것 자체가 정말 작은 우주고 네.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이 컴퓨터라는 것 안에 들어가 있구나 이런 걸 대학교 때 느끼면서 엄청 기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그러네요. 저 네. 컴퓨터 맨날 쓰면서 그 생각 못 해봤는데, 네. 와,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시고 네. 뭐 첫 직장은 어떤 곳이었나요? 제가 실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비전을 대학교 3학년 때 주셔서 네.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집은 네. 어려웠잖아요. 네.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래서 네. 이제 카이스트를 가려고 했는데 비전과 열정으로 살았으나 카이스트는 떨어졌어요. 네. 재밌죠? 네. 카이스트는- 하나님이 그럼 붙여주셔야 되는데, 비전을. 그러니까. 네, 받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비전을 주신 거죠, 뭐.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인생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되는데요. 네. 아무튼 카이스트가 떨어지고 제가 그러니까 카이스트 때문에 굉장히 입사 지원을 못한 거예요. 네. 다른 애들 바꿔가려고 다 될 준비했으니까. 때까지.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데가 있나 보다가 남자만 공공명 뽑는 데가 있었어요. 그 당시는 뭐 여자 안 뽑는 데 많았거든요. 네. 저희 교수님이 인사과에 전화해서 얘는 깍두기로 보내볼 테니까 면접만 봐줘라. 네. 그랬는데 이제 저희 학교 애들 중에서 면접 점수가 1등이 돼서 제가 뽑힌 거예요. 아. 예, 그렇게 해서 면접을 어떻게 보셨길래 1등 글쎄 말이에요. 하셨어요? 뭐 학교 성적도 좀 좋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셨구나. 다 반영이 돼서. 깨알 자랑 잘해요, 저. 또 이 열정이 그 담당자한테 그러니까요. 전달이 됐겠죠. 그래가지고 130명, 그러니까 그 회사는 총 뭐 한 1000명 되는 회사였는데 연구소가 130명이었는데 여자가 이제 공채로 저 하나였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뭐 직장생활 시작했죠. 그 직원일 때 어떤 사원이셨어요? 저요 예. 정말 예쁨 받는 사원이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는
아니 이거 정말 자랑이라고 좀 깨알 자랑 좀 하시네요. 한 자랑 하죠. 근데 제가. 사실이니까. 예. 제가 그러니까 여직원 저 하나로 갔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처음 회사를 들어가면 난 커피는 안 탈 거야. 예. 책상은 안 닦을 거야. 뭐 이런 옛날에 마음.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예. 미쓰리 막 이런 거 너무 네, 싫고. 싫죠. 그랬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회사가 이사를 가는데 요 건물에서 요 건물로 네. 철제 책상을 제 거를 저는 못 나르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남자애들의 네.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그렇죠. 네. 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도 저 사람들이 못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네. 이제 사고가 바뀌게 아이들 되면서 바꾸니까, 예, 예. 제가 그 여성스러운 일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저는 워낙 선물 되게 잘해요. 선물의 네. 여왕이에요. 제 네. 별명이. 그래요? 야. 저희 동기 30명 있었는데 그 30명 생일을 다 어떻게 챙겼냐면 카드 하나 사서 네. 30명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생일마다. 축하 한 사람 생일마다 와. 축하 메시지를 쓰고 그 사람 선물을 사서 주고 네. 와. 그 일을 회사 나올 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정말 그러니까 동기들이 저 너무 예뻐했고요. 그렇죠. 세상에 그런 예. 동기가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대표님을 보면 네. 여성적인 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선이 굵은 그런 그래, 느낌이 보이는군요. 느껴지는데 잘못 보신 특이해요. 거예요. 잘못 보신 잘못 거고요. 봤어요? 네. 양수미 집사님한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네. 천상 여자예요. 아 그래요. 내면은. 네. 네. 그래서 되게 섬세해요. 네. 그래서 뭐 발렌타인데이 이럴 때도 뭐 한 100명 거 초콜릿 잘 돌리고 챙기시고.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러셨구나. 이제 그때도 묵상을 하고 이랬었는데 네. 하루는 뭐 책상 닦는 일은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네. 하나님이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뭐 너희 팀원을 섬겨라. 네. 책상을 닦아보라든지 뭐 이런 실천사항 주시면 또 섬기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정말 윤활유 같은 그땐 젊기도 했고 네. 네, 그런 걸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 네, 네. 진짜 이쁨 받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사내 분위기를 되게 좋게 그렇죠. 만드는 꼭 있어야 되는 네. 직원이셨네요. 그랬어요. 특히나 진짜. 전공이 그러면 또 여자가 네. 흔치도 않았을 네, 거고 네. 그 중에서 또 그렇게 잘 맞춰주고 하시면 너무 다들 네. 좋아하죠. 근데 이제 이런 분이 되게 귀한 게 그 직장은 원래 여자를 뽑을 생각이 없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런데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면 그 회사는 다음에 또 뽑았죠. 여자를 뽑을 공채로. 그렇죠. 그 다음부터 공채로 네, 뽑았고 뭔가 길을 열어주신 거죠. 네, 저희 후배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큰일 하셨네요. 직원이었을 때 네. 내가 참 그때 왜 그랬지 하고 좀 후회했던 적도 있으신가요? 후회는 잘 안 하는 성격인데요. 네. 가끔 저는 좀 셈이 많아요. 셈이 많아서 최근에 와서 제가 이런 성격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셈 많은 게 전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셈 많은 게 나쁘다는 걸 저는 실은 최근 한두 달 안에 배웠어요. 그래요. 예, 그 얘기는 진짜 좀 이따 다시 들려드리고요. 네. 셈이 네. 많아서 네. 어, 그러니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인 예, 예, 예. 거예요. 네. 팀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저한테 좀 중요도가 낮은 일을 주면 삐졌어요. 근데 네. 팀장이 누구든지 1, 2, 3으로 줘야 되니까 언제든지 나한테 좋은 일만 줄 수 없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런 경우면 삐졌고 또 제가 아까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자기 때문에 핸디캡이 좀 있는 건 삐진 걸 얼굴에 나타내는 거죠. 남자들은 네. 좀 이렇게 감출 수 네, 있는데 그렇죠. 저는 네. 바로 하나면 나타나요. 네. 그건 좀 제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아. 윗사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나 네. 때문에. 그럼 이제 그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때로 가면요. 네. 아예 솔직하게 저도 저런 일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나. 삐지지 말고. 예. 예. 근데 말은 차라리 못하고 대놓고 삐지기만 얘기하면은. 했었어요, 그때는. 네. 어릴 때였죠. 20몇 살 생각해보세요. 아유, 그럼요. 어릴 때죠. 초년생. 또 그때도 그러면은 이게 그 상사 입장에서도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도 그렇죠. 예. 여자도 별로 없는데 그렇죠. 여자가 삐져 있으면 네. 어떻게 잡을 안 경험도 서기죠. 없고, 예. 그랬을 여자 거 직원을 아니에요. 데리고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네, 네. 제가 생각해도 그건 좀 부끄럽네요. 예. 그러시고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하게 되셨는지요? 예, 제가 만 9년 반 정도 됐을 때 그 당시에는 BC카드라는 되게 안정적인 금융권에 들어갔어요. 네. 카드 회사죠. 네. 그때 이제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애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너무 아팠어요. 네. 그래가지고 애가 뭐 밤새 열나고 그러면 병원에 차도 없던 시절이니까 막 앞에 앉고 전철을 타면 애가 이제 막 터질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네. 10,000원 전철을 네. 타면.
그런 시절을 이제 겪으면서 애가 정말 많이 아팠어요. 응급실을 너무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잔병치레 많이 하는. 예, 그래가지고 도저히 애를 키우면서 회사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제가 노력해서 극복이 됐어요. 네. 근데 애는 극복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애가 네. 아픈 거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밤을 새우면 그 당시에 아침에 일찍 갈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애를 내일 병원 데려가야 되면 그 전날 밤을 샜어요, 제가. 네. 일찍 집에 가려고. 그렇게까지도 해봤지만, 네. 그게 뭐, 카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아픈 애를. 예. 그래서 이제 그만두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강사나 해야 되겠다. 네. 일을 안 할 생각은 없었고, 네. 일을 또 해야 되는 형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네. 그래서 강사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만두겠다고 이제 정해놓고, 네. 사람들한테 인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2, 3, 저 3이 나가면 너 이 일 좀 해볼래? 저 일 좀 해볼래? 이러고 아르바이트를 던져준 게 6천만 원. 어치. 네. 그때가 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니까 6천만 원이면 엄청 큰 그렇죠.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이 수주가 된 거예요. 6천만 원. 이런저런 일들이. 네, 회사도 어, 그만두지 네. 않았는데. 네. 예. 그러니까 뭐 회사에 있을 때 이미 능력을 인정받았기에 그런 일이 가능했겠죠? 그렇죠. 예. 능력도 능력이었고 뭐 이렇게 친분이 좋았던 거죠. 네. 네. 인맥이. 아, 관계가 네. 좋으셔서.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법인을 그러니까 네.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를 낸 회사를 거예요. 네. 만들어가지고. 네. 일을 그렇게 할 해야 수 없어.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어져 오신 예, 예, 거예요. 예, 이렇게 예, 프로그래밍 예, 해주시고 예, 뭐 예, 이렇게 예, 하면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네. 어떻게 중요하게 보는 면이 있으신가요? 저는 인성이에요. 첫째가 인성. 네. 그러니까 실력은 미니멈 리콰이어먼트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차는 어떤 실력 이상은 돼야지 2차가로 그쵸. 오는 거고요. 네. 그 실력이 되는 아이들 중에서는 인성을 제일 많이 네. 봐요. 네. 인성의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회사가 결국은 비슷한 사람이 모여야 시너지가 나요. 네. 근데 인성은 뭐 꼭 나랑 내가 선호하는 인성이라고 좋은 거고 뭐 그렇지 않다고 나쁜 거고 이렇게 저는 이분화할 생각은 없지만 네. 우리와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더 시너지가 크다고 생각해서 네. 저희 회사 직원들은 좀 순둥이들이 많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제 뭐 순둥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정직한 거. 뭐 제일 크게 보는 게 정직한 네.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걸 아는 척 대답하는 직원은 안 뽑아요. 네. 모르면 모른다 말하는 네. 게 좋은 거고 네. 면접을 해보면 작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윗사람들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정직한 거 많이 보고요. 그리고 성실하고 좀 아무래도 자기를 너무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얕지 않은 사람, 맞아. 이기적이지 않은 네. 사람 그걸 보는 거예요. 네.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예. 네. 그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만약에 직접적으로 뭐 세게 하시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둘러서 하시는 편이에요? 하고 싶은 저는 얘기 있으실 때. 직원들하고 엄청 친해요. 그리고 네. 같이 있으면 누가 사장인지 모를 정도로 네, 되게 네, 격이 네. 없이 지내는 편인데 직원이 140명이 넘다 보니까 이제는 그 140명하고 다 그런 관계를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올 1년 동안 직원과의 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5명씩 전 직원하고 조찬을 먹어요. 네. 그러니까 5명씩 먹으니까 뭐 1년에 한 뭐 30번 정도 조찬을 하는 거죠. 매주, 예. 일주일에 한 번 예, 정도는. 예. 네. 그렇게 하면서 전 직원하고 2시간씩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는 제가 뭐 할 말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하라고 하고 제가 할 말 있으면 그냥 쉽게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권위적이시지는 않네요. 예,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회사 안에 동호회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취미나 지역이나 이제 봉사 활동들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맛집 동호회, 네, 그 네, 네. 먹자 클럽 이런 네, 게 되게 먹자 클럽 있어요. 땡기고 네. 끌렸었는데요. 네. 그런 동호회들이 있는 거 보니까 네. 그 회사가 되게 가족적이고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봐도 이제 회사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 네. 특별히 회사 분위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건요,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구성원들이 행복하면, 네. 그쵸. 분위기가 네. 좋아지게 돼 있는 거고요. 그렇죠. 살기가 팍팍하면, 이제, 근데 저희는 이제 업무 강도는 엄청 세요. 네. 일은 많이 하는 편의 회사들인데, 마음은 편한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네. 나갈 때,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내가 더 좋은 회사 가지만, 더 좋다는 건 더 대우를 잘해주는 회사를 가지만, 네. 이런 사람들하고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나가요, 직원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는 맞는 것 같고요. 예. 회사 안에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굴었을 때 잘 되거나 예. 이러면 네. 사람들이 서로 간에 신뢰가 맞아요. 없잖아요. 분위기 그렇죠. 확 깨지잖아요. 네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정말 가족처럼 밑에 사람들 잘 돌보고 또 밑에 사람들도 윗사람들한테 정말 잘하고 그런 신뢰가 있는 문화를 회사? 그래도 그렇게 네네네. 만들어 놓으신 거네요. 네네. 네, 왜냐하면 지금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가치를 볼 때 이렇게 막 똑똑하고 잔머리 굴리고 그쵸. 이런 사람의 가치를 네네네. 쳐주는 게 아니라 인정을 순둥이 같은 보고. 정직하고 네. 순둥이 같은 사람을 쳐주시는 네. 분이기 때문에 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게 뽑아서 예. 그렇게 그게 그러니까 대표님의 어떤 의지나 네, 어떤 네. 방향이 전해지면 네. 당연히 회사가 그렇게 발전이 될 거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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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보니까 뭔 상을 이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무슨 모범 중소기업인 대통령상 수상, 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 대상 수상, 한국 이비즈니스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서울 벤처상, 최우수상. 와, 이거 말고도 기라상 같은 상을 수도 없이 받으셨는데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상을 많이 받으실 수 있나요? 저도 좀 상 좀 받고 싶은데. 상은 많이 받았어요. 네. 네. 많이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건실한 거? 네. 투명하고 건실하고 저희 회사 재무 건전성이 좋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연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 네. 뭐 그런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는 여자여서 조금 더 가산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 예. 아무래도 한국 여자 기업이 좀 덜하니까. 덜하니까.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상을 많이 받으셨나요? 많이 못 받았어요. 상 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상을 많이 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특기가 있어야지 받잖아요. 우등상 그쵸. 말고는. 네. 근데 특기가 있어서 뭐 글을 잘 쓰거나 뭐 그림을 잘 그리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네. 자, 기업의 경영 이념을 이제 주님을 경외하는 기업에서 더 나아가서 선교적 기업이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그냥 돈만 벌려고 작정해도 쉽지 않은데 네. 이것이 돈 버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나요, 혹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열심히 그래도 그나마 선하게 착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선교에 헌금하면 되겠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네. 살았어요. 그냥 방법만이라도 깨끗하게 하자. 그렇죠. 네.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 2년 전에 했던 일들이었고요. 네. 실은 제가 3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계기가 있었고, 그리고 1년 정도 정직하고 뭐 이렇게 회사를 더 깨끗하게 하는 정결화 작업을 하고, 네. 2년 전에 하나님께서 회사에 비전을 주신 게, 기술로 열방을 섬겨라. 그러니까 제가 IT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IT 기술로 열방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비전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보니 모든 크리스찬은 다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소유권은 사장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청지기. 예. 네. 맡겨주신 회사를 이제 주인 뜻대로 잘 경영해서 나중엔 칭찬받는 종이 되면 되는데 네. 주인이 뭘 제일 원하시나 봤더니 선교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아직도 온 열방에 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거든요. 네. 그걸 위해서 그러면 선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선교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인인 우리 회사도 선교하는 게 마땅하구나. 네. 이렇게 이제 사고가 진척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업이라는 건 아까 말한 깨끗한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불의한 방법으로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었다면, 선교하는 회사 이포넷으로 선교적 기업으로 이제 회사를 바꿔나가기 시작한 것은 그 주인이 제일 원하는 게 선교라면 내 개인의 삶뿐 아니라 회사를 통해서도 선교하는 게 마땅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변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단순히 돈을 가지고 선교헌금을 내는 정도의 소극적인 선교가 아니라 네. 우리 회사가 잘하는 일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번역이랑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하는 회사예요. 네. 그러면 번역하면 뭐 써먹을 일 되게 많잖아요. 그럼요. 작게는 선교단체 웹페이지를 뭐 영문화 해드린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예. 기계 번역 같은 건 성경 번역할 때 뭐 적용할 수 있게 테스트 해드린다든지 IT도 마찬가지로 IT 세대이기 때문에 IT를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데
실은 IT를 밥 벌어먹는 데만 쓰지 IT를 가지고 선교한다라는 생각을 못 그쵸.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못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런 비전을 갖게 됐을 때 저와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선교단체를 만나게 됐어요. 네. 그 선교단체가 지금 제가 동역하는 FMNC라는 선교단체인데 네. 그 선교단체는 이미 14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IT 기술을 갖고 선교할 수 분들이. 있을까? 예.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궁리하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만드셨고 이제 그런 걸 계속 연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하고 동역하게 되면서 놀랍게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IT 기술을 갖고 그걸 직접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단순히 내가 돈을 1,000원 내는 것보다 내가 1,000원어치 노력으로 재능으로 선교하는 게 훨씬 더 그 그렇죠. 폭발적이거든요. 가치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선교 방법을 개발해내고 또 회사를 통해서 그걸 하고 저를 통해서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선교적 비전을 네. 이게 직원들이 다 동의를 잘 해주나요? 다 또 크리스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에. 네. 그게 네. 챌린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2년 전에 기술로 열방을 섬기라는 비전을 주실 때 실은 그 비전을 비행기에서 받았거든요. 미국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 근데 한 2-3페이지 정도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쭉 줬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전 직원을 다 모아놓고 이걸 선포해라. 네. 가족까지 모아놓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9월 24일이었거든요. 하나님, 이 전 직원을 다 호텔에서 모으려면 이미 연말 호텔 부킹이 끝날 시점이에요. 9월 달이면. 네. 만약 특급 호텔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랬는데 신기하게 딱 한 호텔 1시간만 딱 비어있는 거. 한 타임만. 네. 제가 제일 원하는 토요일 저녁 시간. 마지막 네. 주 토요일 저녁 시간. 그 속으로는 좀 없었으면 자리가 아니요, 없었으면 그렇지 않았어요. 예. 그렇지 않았고요. 늘 이제 그렇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신기하게 몰아가시는 것에 대한 너무 학습되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런 마음을 알아봤는데 역시 그랬고요. 네. 근데 그땐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직원을 이제 부모님과 배우자를 다 모았어요. 네. 배우자까지는 저랑 친해요. 저는 그 직원 배우자들하고도 친하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았는데 부모님들을 이제 초대했거든요. 온누리 만나쇼 2부에서 계속됩니다.